안녕하세요. 입시 컨설턴트 이쌤입니다. 네, 오늘은 2021학년도 이제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보면서 사실 뭐 2021학년도 입시는 그 수시는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원서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뭐 중앙대학교를 준비하는 고2 그리고 고1 학생들이 2022학년도 그 23학년도를 떤 식으로 중앙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지를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2021학년도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본다라고 하면 뭐 전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차피 전형은 바뀔 거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앙대학교가 어떻게 평가를 중점적으로 하는지 위주로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부분에서는 뭐 다른 가이드북과 마찬가지로 중앙대학교의 그런 뭐 학교 자랑이 쭉 나오네요. 그래서 중앙대학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번 뭐 주의 깊게 보셔도 뭐 괜찮을 것 같고, 이제 뭐 학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앞부분에는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떤 학과를 지망을 한다 또는 그 학과를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자료들 읽어보시면 상당 부분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뭐 개요, 입학 전형의 개요가 쭉 나와 있고, 그리고 뭐 모집 인원이 이제 2021학년도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수시 모집이 이제 거의 이제 원서를 다 넣었기 때문에 이 고3 학생들은 굳이 우리가 뭐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교과 전형이 학교장 추천이랑 학생부 일반 교과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2022학년도 기준으로는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선발로 선발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이제 2022학년도 학생들 모집 요강이 나왔을 때, 그리고 23학년도 학생들 모집 요강 나왔을 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내신 성적이 포함되지만, 뭐 교내 수상 경력이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세트, 그리고 독서 활동, 그리고 행특이 생활기록부 평가에서 정성 평가로 요소로 이제 활용된다라는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 주시면 되고, 지금 뭐 다빈치형 인재라든지, 그리고 탐구형 인재의 차이에 대해서 사실 중앙대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22학년도, 그리고 23학년도는 아직 뭐 나오진 않았지만, 그대로 그냥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그래서 다빈치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의 이제 차이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다빈치형은 이제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이 좀 고르게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하면,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전공 계열,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계열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 계열과 관련된 열정과 성과가 뭐 특히 뛰어난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학업 역량, 탐구 역량, 그리고 통합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이 20%로 다 고르게 다빈치형은 분포가 되어 있고,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통합 역량에서 전공적 합성으로 해서 30%, 그리고 탐구 역량이 30%로 좀 올라가고,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인성 부분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빈치형 인재 같은 경우는 뭐 균형적인 학생을 선발을 한다. 그리고 뭐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탐구 활동의 성과가 우수하거나 그 전공과 계열에 관련된 흥미나 뭐 그런 성과가 있는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뭐 다빈치형 인재를 선호를 하고 뭐 특목 자사 학생들이 탐구형 인재를 선호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100% 이런 학생들, 일반고는 무조건 다빈치고 특목 자사는 무조건 탐구형이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생활기록부가 어떤 식으로 지금 뭐 잡혀 있는지를 좀 보면서 판단을 해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 다빈치형, 제가 크게 뭐 다빈치형과 탐구형으로만 말씀을 드릴 건데, 다빈치형 인재 같은 경우는 교과와 이제 비교과 관련해가지고 아까 균형 잡혀서 이제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 그리고 교과 활동, 진로 활동까지 이제 고르게 고교 교육과정 기반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지금 평가 요소에 있어서 내가 뭔가 우리 학교에서 학교 외적인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내가 이제 처해져 있는 환경을 이용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제 처해져 있는 환경 내에서 좀 그런 다양한 활동을 중심적으로 좀 해주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고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역량들은 한번 읽어주시면 되는데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이제 석차 등급도 물론 반영이 되지만 이 원점수 평균 편차가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목 이수 현황이라든지 뭐 노력을 기반으로 한 교과 성취 수준과 학업의 발전을 지금 보고 있고 탐구 역량에 있어서는 뭐 학업 태도와 지적 호기심인데 사실은 뭐 어떠한 내가 전공과 관련된 목표를 설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른 뭐 결과적인 부분이 탐구 역량의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통합 역량 같은 경우는 뭐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우리 학교 교육에서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을 때 다양하게 활동을 참가를 하고 또 되게 적극적으로 보여져 있는지 부분을 이 통합 역량으로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발전 가능성적인 부분은 뭐 자기주도성, 리더십적인 부분이고 뭐 인성적인 부분은 봉사활동의 질적 우수성 및 이제 협력 활동과 뭐 성실성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탐구형 인재로 넘어가게 되면 뭐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희망 전공에 관련된 뭐 교과와 비교과 활동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좀 우리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전공과 관련된 학업 성적만 우수하거나 또는 주도적인 참여보다는 관심만 보이면서 거기에 그냥 뭐 진짜 내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그냥 나 이 부분에 관심 있고 저 부분에 관심 있어요. 생기부에 나타났다라고 하면 고평가받기는 어렵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빈치형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전공적 합성이 이제 통합 역량보다는 전공적 합성인 측면에서 30%를 평가를 하고 탐구 역량인 측면에서 30%가 늘어난다.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이제,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전공적 합적인 부분이, 새롭게 들어온 거죠. 그랬을 때,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뭐, 교과목 이수 성취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뭐, 특목이나 자사 학생들이, 자사고 학생들이 이 지금, 전형을 많이 활용하는 이유가, 사실, 뭐, 지금 탐구형 인재, 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전공과 관련된 이해도라든지 뭐 활동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일반고에서의 애초에 일반고랑 특목 자사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특목 자사 학교들은 뭐 자율형으로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일단 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뭔가 이공계라든지 또는 뭐 어학 쪽으로 되게 심층적으로 탐구를 할 수 있다라는 점, 또는 뭔가 이제 그런 인문 사회적인 부분도 되게 그런 학습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탐구형 인재에 넣었을 때 좀 고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죠, 당연히. 특목고 자사고여서 고평가 받는 게 아니라 그 학교의 커리큘럼이 아무래도 심층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의 뭐 입시 결과가 쭉 나오는데 이건 이제 어디가 사이트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20학년, 그러니까 2020학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과 내후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올해 학생들이 발표가 되는 내년에 이제 발표가 되는 그런 자료를 토대로 좀 확인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죠. 자, 그리고 밑에는 뭐 다른 뭐 특수 전형들의 이제 조건들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중앙대학교의 인재상이 나와 있는데 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단순히 평균 내신 성적보다 각종 교육 활동에서의 학업적 소양과 뭐 교육 활동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사실 과정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창의적 융합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여러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영역은 이제 본교의 인재상인 5가지 영역과 그리고 고교 교육과정, 교과학습 발달 사항과 창체를 연계해서 평가 요소를 이제 보는데 이러한 이 절차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 우리가 지금 볼 필요 없고 뭐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생활기록부라든지 자소서를 중심으로 이제 학생들을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 주시고, 사실 이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도 뭐 생활기록부에서 가장 고평가를 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구체적으로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되게 잘 지금 입학처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출결 같은 경우는 뭐 학생의 그런 뭐 성실성을 평가를 할 수 있다. 사실 뭐 어느 학교든지 출결은 성실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수상 경력은 이제는 한 학기에 하나씩 평가가 되기 때문에 학생이 이제 어, 어,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2020년도 기준으로 고등학교 2학년은 수상의 개수가 한 개로 제한되기 때문에 수상의 개수가 의미가 없다 정도 지금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뭐 퀄리티적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학생들은. 자,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경우는 뭐 자율활동 속에서는 단체 활동 속에서 학생의 개인의 특성을 평가한다라고 나와 있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활동 결과에 대한 단순 평가보다는 활동 과정을 지금 학생들을 평가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학생의 그렇게 의미 있는 활동 그리고 사실 양적인 부분보다는 참여 동기라든지 자발성을 더 고평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로활동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진로 탐색의 그런 노력적인 부분과 학생의 관심 영역을 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는 학생들을 뭐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나와 있으면서 학생의 학습 활동과 노력과 우수성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뭐 정답이 없다. 뭐 이 쌤이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독서는 정답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뭐 지식을 확장하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매개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학생의 관심 분야와 탐구 역량까지도 확인을 한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려운 책이 많이 기재되어 있다라고 좋은 평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도서 기재 내용이 뭐 수치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서 활동으로 특정 평가 요소를 우수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추가적인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행동 특성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건데 학생의 결국에 그런 뭐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인성적인 부분 그리고 학업 역량적인 부분도 충분히 여기서 노출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사실 뭐 이렇게 잘 좀 소통이 됐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엄청나게 좀 부각을 시킬 수 있는데 담임 선생님과 뭔가 이렇게 소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되게 좀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 있는 그런 나의 능력적인 부분들은 되게 적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소통 잘 해주셔가지고 뭐 학생이 좀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럼 선생님 이 전형들 통합 역량과 전공 적합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례적인 부분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쭉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생기부에 대한 내용들을 입학사정관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쭉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잘 나와 있네요. 사실 지난번에 성균관대학교랑 마찬가지로 중앙대학교도 되게 잘 지금 입학사정관들이 쭉 이렇게 내용을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그냥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읽어봐 주시면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자소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소서는 그냥 쭉 뭐 넘기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건 자소서 평가적인 부분으로 자소서에 대한 팁, 꿀팁 이런 부분으로 또 컨텐츠를 만들 거기 때문에 쭉 그냥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서류 평가에 대한 내용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15 개정교육과정을 맞이해서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로 선택을 어떻게 지금 과목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건지가 쭉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학생들이 다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게 지금 잘 나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서류의 유사도 검사가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뭐 우리가 유사도 검사까지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의 부모 직업 기재는 뭐 당연히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선배들에게 듣는 이제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뭐 그런 꿀팁들인데
뭐 이런 부분들도 쭉 한 번씩 이렇게 읽어봐 주시면 학생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죠. 제가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해주면 이 영상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리고 길어지면 사람들이 지치죠. 그래서 실제로 이 팍체에 들어가면 이 가이드북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중앙대학교에 지금 관심 있는 친구들은 다운 받아가지고 출력하셔가지고 하나씩 형광펜 치시면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자극도 받으실 수도 있고 동기부여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시 개념, 이거 입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뭐 등급적인 부분이니까 사실 교과 전형을 제외한 종합 전형의 등급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 챙겨주시고 이렇게 영상을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중앙대학교 이제 입학 가이드북을 보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네, 도움 되셨다면 저희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